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3주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우량주라도 내가 사자마자 10% 넘게 하락을 하면 누구라도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죠. 속상하고 불안하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식의 기본은 시가총액이죠. 우리가 애플을 세계 최고의 종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시총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뭐 삼성전자가 시총 1위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실 텐데, 그럼 도대체 다른 종목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심플하게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만 한번 추려봤는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시총은 498조입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게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의 시총은 약 92조 정도가 되죠.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2차전지 대장주 LG화학의 시총은 72조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61조인데 일단 이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기업이니까요. 자, 그리고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의 시총은 59조, 바이오주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3조, 전기차 수소차 대장주 현대차는 53조, LG화학과 더불어서 2차전지 쌍벽을 이루는 삼성 SDI 53조, 바이오주의 큰형님 격인 셀트리온이 46조,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함께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아차의 시총은 41조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총 2위부터 10위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총 합계가 472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1위인 거는 뭐 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이 삼성전자 하나를 못 당한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으로 아마 다가오실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이 정도로 시총이 높습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다 덤벼도 한 기업을 못 당하는 거죠. 시총 높은 건 알겠는데 뭐 시총이 높다고 해서 솔직히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럼 객관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실적을 보면 연매출이 200조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16년에 201조, 그리고 17년에서 20년까지 230조에서 240조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사실 연매출이 1조만 넘어가도 엄청난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240조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엄청난 매출입니다. 참고로 애플의 연매출이 300조대입니다. 애플의 매출은 삼성전자보다 2배도 안 되지만 시총은 5배가 넘습니다. 물론 단순 매출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다른 요건을 감안하더라도 애플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요. 2016년에 29조, 17년과 18년에는 50조가 넘어가는데 이때는 D램 슈퍼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D램만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요 60%가 넘게 나오던 시절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19년을 보면 매출은 약 13조밖에 안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31조가 줄었습니다. 반도체가 삼성의 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0년에 와서는 언택트 수요 증가와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그나마 반도체 실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36조 정도가 났죠. 아마 요즘에 국내에서 잘 나간다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게 미안해질 정도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넘사벽으로 높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19년 연속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사실 시대를 잘 타고 나면 몇 년 정도야 1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년 동안 1위를 하기는 매우 어렵죠. 1996년부터 2019년까지 24년간 국내 1000대 상장사 매출 분석을 해봤더니 삼성전자의 비중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1000개의 기업이면 균일하게 나누면 0.1%가 나와야 정상인데 10%가 나왔다는 얘기는 평균보다 100배 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과 비교하기에는 그릇이 너무 크죠, 삼성전자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매출은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본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업 부분을 다 합치잖아요. 그럼 인텔도 삼성전자에게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위에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력은 반도체니까 반도체 부분만 딱 떼놓고 봤을 때 매출이 7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19조 정도가 나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26% 정도가 되죠. 꽤 준수합니다. 자, 그러나 반도체만 가지고는 사실 삼성전자가 인텔한테 조금 밀립니다. 인텔의 연 매출은 86조, 영업이익이 26조가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약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텔한테는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삼성전자가 뒤처집니다. TSMC는 좀 특이하게 매출은 53조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낮은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53조의 매출로 영업이익을 22조를 넘게 뽑아내는 게 바로 TSMC입니다.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42%가 넘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좀 심하게 높은 겁니다. 인텔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꽤 높게 나오는 편인데도 TSMC와 비교하면 12%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인텔이 낮은 게 아니라 TSMC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높은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기업이 바로 인텔이고요.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이 TSMC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총 2위, 매출 2위, 영업이익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쉽게도 1위 타이틀은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때 인텔이나 TSMC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국내 그 어떤 기업이 인텔이나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들과 같은 배를 탄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코스피 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를 차지한 LG전자와 비교해도 거의 6배의 차이가 날 정도니까 사실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반도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고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인데 D램은 속도가 아주 빠르면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반도체고요. 낸드 플래시는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래는요, 분명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전기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로봇 이런 분야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전에 퇴보란 없습니다. 무조건 진화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을 보면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를 하나 예를 들어도요. 지금 있는 차는 평균적으로 약 2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미래차에는 최소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차란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전기차거든요. 차 하나만 놓고 봐도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분야들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도대체 반도체의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요,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적이 아주 좋을 때는 물론 단기 급등도 하겠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단기 급등보다는 장기 우상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기에는 되게 재미없을 거고요. 내 소중한 돈을 정말 안정적으로 오래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라는 기업은요, 실적과 전망이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비록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해도 몇 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고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장기전입니다. 지금 당장 손실에 너무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50%의 수익이 나고 있다면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횡보할 때 수량을 계속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더 좋겠죠. 당장에 뭐 수백 프로의 수익이 나진 않겠지만 수량이 많으면 같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수익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지금 당장의 수익률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정말 길게 보시고 저는 최소한 20년 이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시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요. 특히 뒤늦게 삼성전자에 진입을 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께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